포인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카이스트하고 같이 창업을 했고요. 미국의 케이블 제조회사 몰렉스하고 이번에 아마존에 납품한 이 부분이 제 기술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낮은데 페이스북에 예전에 개인으로서는 최다인 5,000명 가까이 되고요. 댓글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국정원이라든지 각종 하나 방산업체라든지 우리나라 대기업체들 또는 정부기관 또는 서울시라든지 계열에 전부 다 광고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을 인지를 했다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 주소도 있고 거기다가도 다 게시를 동영상과 글을 통해서 게시를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제 기술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YTN에 이번 이 기술만이 아니고 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보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발표하는 기술들이 상당 부분 다 제 기술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든 거니까 금방 알아채죠. 다른 사람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플라스틱 창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했더니 YTN에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에 대해서 혹시라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도 지금 그 나라의 어떤 스타트업 기술들이 스타트업 회사들이 기술을 갖추고 이렇게 태어날 때 미국 거대 회사들이 그것을 먼저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주문을 내고 거기서 납품을 받아갖고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스타트업이 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린다면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초토화되어서 군사 무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낙후가 될 겁니다. 미국에 적국이 있다면 미국의 적국으로서는 당연히 자본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적재산권 문제와 특허권, ARM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특허를 내지 않고 그냥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지적재산권 형성으로 그렇게 하고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원자력 관련해서 무슨 기술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더불어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고요. 그 결과로 수출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대화된 사회에서 이 지적재산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기업들을 갖다가 스타트업의 기술들을 만약에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마 씨를 말리겠죠. 상대방 적국의 입장에서는 한 10년만 지나가도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떨어져서 아마 제1류 국가로 전락하거나 다른 나라는 이제 부강해지고 그 나라는 쇠약해지겠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포인트 테크놀로지에서 어떤 플라스틱으로 통신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유선 안에서 전파를 구현한다의 기술입니다.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하는 거죠. 주파수 펄스 방식. 이건 전 세계 저는 어떤 누구하고도 기술 협의를 하거나 이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기술 협의를 하거나 제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기술이고 전리층을 굉장히 많은 전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또는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런 전기를 엄청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태양빛을 유도하는 전기 유도 장치. 그래서 해당해 그런 태양빛을 전기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둘은 동질의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전송처럼 이렇게 해서 태양빛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어떤 누구도 이걸 발표한 적이 없어요. 우주 공간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왜 빛이 집중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동질의 것인 전리층이라는 태양빛과 동질의 태양빛도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질한 것인 전리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층이 있다 그러면 구름이 이제 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전기를 띌 수가 없죠. 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좀 수분이 많이 이렇게 함유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전리층으로부터 전기가 전송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론과는 완전히 틀리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테슬라 전기요도처럼 지상에 이제 번개가 치는 것은 그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쪽으로 전기가 유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과 가까우니까요. 지상 가까우니까 전기가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 세계 어떤 그 바닷물 같은 데가 저는 이제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예상컨대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회전력으로서 바닷물을 갖다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지하로 바닷물이 들어가서 마그마층이라든 지열로 데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바다가 순환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태양빛만으로 이렇게 바다가 데워지기에는 너무 표면이죠. 태양빛이 이렇게 빛이 바다를 갖다가 투과하는 이런 깊이는 그렇게 대단히 짧기 때문에 그 밑에는 여전히 찬물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따뜻한 바다가 흐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지하 공동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지하 쪽으로 바닷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데워져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다. 그래야지 따뜻한 바다의 물과 차가운 바다의 물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태양빛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라는 이렇게 과학적인 이론을 제가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유선 안에서 이렇게 전기 피복 안에서 구리선이다 그러면 서로 구리선의 둘께를 틀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서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왔다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전기의 구리선이 이렇게 대중소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다. 주파수의 형태, 주파수를 팍팍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폭이 좁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주파수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그것은 이렇게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을 두께를 조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자유롭게 전파를 구현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것으로서 그 공중파 보면은 전파 방식으로 쐈을 때 통신이 멀리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선 안에서도 기존의 이런 방식은 그리고 광통신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걸 이제 어디다 얘기를 했었냐면 에이사 레이더의 서로 복합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주파수, 서로 파형이 틀린 복합 전파를 가지고 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상대방 전투기에게 멀리 가고요. 거리가 멀리 가고 서로 이렇게 전파 이렇게 파형이 틀리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방의 전투기에 맞았을 때 그것이 강한 융합열을 나타냅니다. 그걸로 이제 적 전투기의 기판이라든지 전투기에 열로서 이렇게 조종사를 갖다가 기절시키게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락을 시킬 수 있거든요. 또는 이것을 통신으로 이제 전기를 약하게 사용했을 때는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 같은데 이제 100대 1000대 이제 드론 움직였을 때 통신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전파로.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전파. 그 복합 전파는 어떤 전파를 쓰는지 적이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대의 가지수가 있고 숫자의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전파를 쓰든지 저 전파를 쓰든지 막 섞어가지고 아무거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암고 방식으로 해서 뭐 노트북 컴퓨터나 뭐 이런 것은 뭐 개중한 컴퓨터에서 입력을 하겠죠. 복잡한 암호도 괜찮고요. 그래서 서로 암호가 맞아야지, 비밀번호 맞아야지 수신을 하고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복합 전파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10개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회사 마음이고 군대 마음입니다. 군에서 썼을 때는 그렇게 어떤 전파를 썼는지 전혀 뭐 숫자의 경우의 수이니까요. 엄청나게 조합이 많아지고 그래서 비밀 통신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또 에너지도 강하고요. 그런데 이제 공간 중에 2개의 전파를 쏜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공간 중에 2개는 안에서 전파는 진짜 전력을 주고 이렇게 전력을 좀 차등해서 주고 바깥에는 차등해서 이렇게 공간 중에 뭐라 그럴까 쭉 통로를 형성하고 일종의 부목 현상, 보좌하는 그런 현상 일으키기 위해서 양쪽에는 같은 전파나 또 다른 전파, 각각 틀린 전파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만드는 회사 마음이죠. 안에는 이제 진짜 전파 전력을 많이 주고 쭉 공간 중에 하면 전파의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전파는 굉장히 멀리 가고요. 그러니까 그 레이저 광통신에서도 이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 같은 데 쓰면 안 됩니다. 쭉 멀리 가고 상대방의 전파에 전투기 맞았을 때 강하게 융합열이 발생을 해서 전투기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으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양쪽에 이제 부목 현상을 일으키는 그 전파를 양쪽에 두고 그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전파를 뭐 종류에 상관없이 마구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레이저 광통신으로 썼을 때는 레이저 광을 이렇게 서로 구경이 틀린 레이저 광 통신에서 구경이 틀린 레이저 광을 양쪽에 통로를 개척하는 형식으로 해서 일종의 파이프 관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을 진짜 이렇게 레이저 광 신호가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쪽에 이렇게 서로 구경이 틀린 이렇게 레이저 광을 쏘고 가운데 이제 진짜 전력을 강하게 준 레이저 광을 가운데 쏘면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멀리 갑니다. 굉장히 멀리 가죠. 이것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머스크라든지 위성 통신 회사에서 또는 뭐 가까운 이렇게 블루투스처럼 가까운 데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 방식을 쓰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레이저 시각 장치 EUB라든지 이런 데서도 광통신으로 이게 썼을 때는 광통신 이렇게 있잖아요. 광통신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서로 굵기가 틀린 광통신을 갖다가 케이블을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럼 그것이 주파수 방식으로 펄스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EUB 장치나 각종 광통신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거는 보다 멀리 가죠. 주파수 방식이기 때문에 유선 안에서 그거를 할 수 있다. 서로 굵기가 이제 광통신의 두께가 구리선도 마찬가지. 광통신의 두께가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두께가 틀린 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구리선도 똑같아요. 구리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파수 펄스 방식으로 바뀝니다. 신호가. 이것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화된 원리를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피복 안에 광소묘 선이 두께가 틀릴 때 그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 나온 기술입니다. 전 세계 어떤 누구도 이것을 그전에는 없었고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저는 기술 협의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독창 연구하고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것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곧바로 올립니다. 기술 협의를 해봤자 도움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 빼가죠, 기술을.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리선이다 그러면 이제 구리선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었을 때 이것도 똑같이 주파수 방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데 이제 모터 같은데 있잖아요. 그럼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 이 선을 구리선 이렇게 그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을 이렇게 틀리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를 해놨을 때 전기가 흐르는 저게 구리선 이것이 이거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모터를 강하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터의 어떤 자체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를 해놨을 때 파워가 굉장히 세집니다. 그 다음에 연구 자석들을 모터에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한 겹짜리가 아니라 서로 두께가 똑같은 여러 겹 또는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 자석도 배치했을 때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에도 똑같은 구조가 들어갑니다. 스피커에도 이렇게 연구 자석들이 들어가니까요. 스피커에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러 겹의 이렇게 연구 자석들을 쓰는 경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쓰는 경우, 또는 뭐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수소 산소를 이제 반응을 시켜갖고 이제 폭발 행정을 하든지 휘발유 산소를 반응시켜 폭발 행정을 하든지 자동차 회전축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100m, 200m 해가지고 수소 산소는 보통 불안가스인데 그건 이제 반응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갖고 수소의 비율, 산소의 비율을 좀 높이면 폭발력이 강해집니다. 거기다 우라늄 분말을 조금 섞어도 되고 이건 회전축이 좀 더 잘 돌아가죠. 파워 있게 비행체에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수소를 산소를 각각 저장을 하고 서로 터지기 쉬우니까 불안가스는 그래서 쓸 분량만 딱 수소 산소를 먼저 수소를 온도를 높이는 공간, 산소를 온도를 높이는 공간이 있어서 온도를 높여서 딱 쓸 분량만 섞어주는 거죠. 그것을 각 연소실로 보내줍니다. 이해가 가시죠? 연소실은 비행체다 그러면 블레이드 없이 뭐 전후 좌우 뭐 동그란 이제 구체가 됐다 그러면 구체형 이제 비행체가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열차도 앞뒤로 두잖아. 이제는 이렇게 앞뒤로 연소실을 여러 개를 배치합니다. 또는 아래 위로 배치합니다. 이렇게 모양은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연소실의 숫자를 여기 그러니까 이쪽을 가동하면 이쪽에서 태워져 갖고 이쪽으로 방향이 진행하고 이쪽을 가동하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쪽 것을 가동을 하면 밑으로 향하고 이쪽 걸 가동하면 위로 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뒤 위아래로 자유자재로 옆에도 다를 수 있어요. 옆에도 다를 수 있고 뭐 회사 마음이고요.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는 사선으로 이렇게 땅을 태우지 않게 사선으로 연소실을 수소산소를 반응을 시키죠. 불안가스. 여기다 우라늄 분말을 좀 섞어줍니다. 그리고 높은 고온 속에서 우라늄 분말도 같이 방사능 염려 없이 파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휘발유 산소도 됩니다. 휘발유 산소를 반응시켜서 해도 되고요. 경유 산소, 항공유 산소 이렇게 됩니다. 항공유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산소를 같이 공급해 주는 게 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공기는 압축 공기로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압축 공기를 통해서 어차피 수소산소가 이렇게 공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압축 공기를 넣어주면은 충분히 블레이드 없이도 가동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수직 이착륙할 때는 사선으로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땅을 태우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사방돼서 이렇게 연소를 하잖아요. 비행체가 이렇게 불꽃 연소를 통해서 열이 가운데로 집중되게 힘이 그러면 양력을 통해서 위로 떠올립니다. 이게 수직 이착륙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화망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제 말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선 분사로 비행체를 비행기의 어떤 무게를 띄어 올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선 분사의 구조를 가집니다. 이것은 제 특유의 구조로서 뒤에다가 비행체가 움직이는 그 뒤에 편에다 이렇게 사선 분사를 놓으면 비행체가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기술 구조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휘발유, 산소, 휘발유를 각각 보관하고 산소를 각각 휘발유 산소를 각각 보관하고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비율을 높이면 폭발력이 커집니다. 이것도 그렇죠. 기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산소 비율을 높이면 커진다는. 원래 이제 불안가스는 2대1인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불안가스가 이렇게 수소 1, 산소 7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1, 수소 100, 산소 1, 수소 10, 산소 1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폭발력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가스불, 약불, 중불, 강불 이렇게 하듯이 조절할 수 있어요. 산소 양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브라운가스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최초로 발견해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양을 높이면은 이렇게 발열이 고열이 일어나고요. 발열이. 그래서 거기다가 우라늄 분말을 좀 태우면 비행체 연료로서 훌륭히 굉장히 파워가 세지는 그런 비행체 연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이제 쓰시면 제 기술 보조입니다. 이런 순소 산소, 휘발유 산소, 항공유 산소 이렇게 따로 각각 분리해서 보관해 있다가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고 항공유다 그러면 항공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고 쓸 분량만 딱 결합을 해서 각 연소실에 보내서 태우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압축 공기를 좀 불어넣어서 폭발력을 좀 파워를 좀 증가시켜주는 블레이드 없이도 압축 공기 방식으로 압축 공기는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서 압축 공기를 공기부양제 형성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이렇게 반응시켜 아까 지금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서 회전축을 돌리는 100m, 200m 이렇게 해가지고 돌렸을 때 수소 산소 우라늄 해가지고 회전축을 돌려주면 자동차 회전축처럼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그러면 안에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회전축에 감아놓고 여기다가 서로 이렇게 원통형으로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서로 그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그 연구자석들을 쭉 배치해서 전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 있잖아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전력을 딱 걸어주면 이것이 회전하면서 엄청난 양의 전기가 나옵니다. 연구자석 그 구리는 이렇게 위편에 구리는 이렇게 회전축에 감을 수도 있고 또는 연구 자석들을 회전축에 감으면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건 회사에서 바꿔서 달 수도 있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과 그 마이크로 제가 기술 구조를 일부러 언급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 원자력과 어떤 화력 부분 모든 형태의 석탄을 떼든지 가스를 떼든지 원자력을 하든지 솥을 아주 작은 솥을 많이 만들어 갖고 그것을 한꺼번에 물을 데우는 것보다 그걸 데워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전기 발전을 이루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의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의 전파 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통해 열을 좀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전파를 조합을 찾아서 그거를 원판식으로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물 데우듯이 해가지고 원판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전파가 나오는 곳이 수십 개 그래서 그걸 원판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회전이 일어나잖아요. 밑에 바닷물이 끓어오르면서 토네이도처럼 비구름이 이렇게 수증기가 위로 물 끓어오르면서 위로 오르고 폭풍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하면 토네이도가 되고 이걸 이제 비행체 추진 방식으로 뒤에 따른 비행체 추진 방식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비행체는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해서 이렇게 압축공 길이를 틀리게 해서 압축 여러 겹으로 해서 비행체 전면 운전할 때 운행을 할 때 전면에 공기의 마찰력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겹을 5겹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겹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수증기 같은 거를 뿜거나 연막을 좀 색깔을 넣어서 연막을 해서 비행체를 은폐시킬 수 있습니다. 비행체를 은폐를 시켜서 시야에서 좀 사라지게 하는 거죠. 상공연이 이렇게 구름 색깔과 비슷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런 마이크로웨이브의 여러 개의 전파는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여러 개의 전파나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더라도 열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개의 전파를 바닷물에 끓이면 그걸로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 방법이 되고요. 더기다 더해서 적외선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을 같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더불어서 적외선 전파를 같이 이렇게 돌려주면 훨씬 더 강하게 끌어오릅니다. 이 방식이 이제 수소산소 추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길이를 바닷물이다 그러면 물의 깊이가 있어요. 길이를 위 상중하를 동시에 길이를 이렇게 전파의 길이를 조절해서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게 일반 전자레인지에도
이렇게 전파의 길이를 조절해서 음식물의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진 전자레인지 만드시면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강압하시기 좀 합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포인트 테크놀로지하고 몰렉스 미국의 케이블 장비 회사 이번에 아마존에 납품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술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그 유선 안에서 유선 그 전기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을 이렇게 보면 굵기를 틀리게 만들면 거기서 왔다 갔다 전기가 나는 주파수를 형성할 수 있고 주파수의 형태를 이게 구리선의 어떤 굵기나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주파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형성돼야 돼요.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해 놓으면 이것이 그래서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모든 만부는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이렇게 합쳐주고 해서 왔다 갔다 서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상태에서 현재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이건 광 케이블도 가능합니다. 광섬유도 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것도 광펄스를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펄스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EUV 장치나 이런 게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레이저 시각 장비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선 안에서 이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으면 공중파 보내듯이 유선 안에서 멀리 보낼 수 있고, 굳이 광섬유가 아니더라도 구리선 안에서도 그래서 멀리 보낼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이 동축 케이블,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훨씬 더 얇게 만드는 구조, 이것은 전부 다 제 구조고요. 이것은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껍게 만들고, 또는 구리선은 그렇죠. 통신선은 최대한 얇게,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만약 예를 들면 대중소 이렇게 해서 굵기를 틀리게 만들면 이것이 전파 방식, 주파수 방식으로 변환을 한다는 거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들거나 서로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 방식, 주파수 방식으로 해가지고 멀리 전송하는 기술을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된다. 동축 케이블의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동축 케이블 안에 한 개 들어갈 거 5개 들어간다면 회사로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 특유의 기술 구조로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구리선이 만약 1개짜리다 그러면 1개짜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위를 합성섬유 나일론 같은 좀 튼튼한 구조로 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 안을 이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코팅은 뭐냐면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코팅제 같은 코팅을 해주면 전파가 그 안으로 집중됩니다. 모아진다는 거죠. 전파의 송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통신선을 안에 코팅 구조를 만든 이렇게 코팅 구조를 해가지고 전파의 손실률을 줄인 이런 거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광섬유에서 제가 발표한 기술인데, 광섬유를 이제 기존의 광섬유보다 이렇게 석영실을 안에 기초 광이 흐르는 기초선으로 만들고, 우리가 보면 그 전화기 놀이 하잖아요. 컵에다가 실 달아가지고 하면 이렇게 상대방이 딱 들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음파도 그렇고 딱 전송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들립니다. 그래서 석영실을 안에다가 기초선으로 해서 집어넣어주면 광도 훨씬 더 잘 간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석영실을 안에 들어가고 그 바깥 외피는 석영관으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 B2가 90%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안에다가 이렇게 그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어떤 유리막 코팅제 같은 기타의 코팅제를 넣어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거 굉장히 그 값이 기존에 이제 광섬유보다 훨씬 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신호는 훨씬 더 전달이 잘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석영실을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석영실의 두께를 예를 들면 대중소, 서로 틀린 두께를 가진 이런 두께를 가지면 이것을 주파수 방식으로 펄스 방식으로 바뀌어서 광통신이
주파수 방식으로 바뀔 수 있고요. 아까 전에 구리선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러죠. 광섬유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이게 석영실을 대신하여서 비투과열 90%짜리를 이렇게 그 합성소매 나일론을 좀 더 또 개선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초 석영실을 대신해서 기초 선으로 삼고 빛이 흐르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이렇게 빛이 흐릅니다. 빛이 흐르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딱 불을 놓으면 빛이 딱 흐르는 그런 거, 트리 같은 거 보시죠? 예, 그런 것처럼 빛이 흐를 수 있고요. 합성소의 나일론을 아주 얇게, 머리카락보다도 더 얇게, 아주 얇은 구조로 엄청나게 얇게만, 그래야지 광이 흐릅니다. 이렇게 해서 하거나 아크릴로 이 기초선 석영실을 대신하는 것이, 첫째 후보는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가열 90%짜리, 두 번째는 아크릴산,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카락보다 더 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얇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빛이 흐르고 그 외피를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또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안에를 코팅 구조,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유리소경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광섬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섬유의 빛을 중폭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리선이나 이런 형태의 광섬유를 만드시거나, 이게 근데 구리선도 이렇게 동일합니다. 구리선도 이렇게, 이 동그란 건 카페스타이처럼 구리선이다 그러면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을 이제 통신선으로 동축해버려 사용하면 이것이 신호가 여기서 중폭이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 원래 회로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반도체 회로 이제 그릴 때도 여기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전기선조차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D 반도체 중국에서 만든다, 이렇게 트랜지스터만 있고 커패시터가 없는 것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게 딱 내 기술인지 알았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그 반도체 회로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뭐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두꺼운 부분을 기존에 이 구리선보다 두꺼운 부분을 만드는, 거기서 전기가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폭이 됩니다. 신호도 증폭이 되고요. 이렇게 통신선으로 사용했을 때 광통신도 이렇게 증폭이 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거는 이게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로 뭐 회사 따라서 마음대로 폭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탄소섬유를 만들 때 아크릴 기반으로 그동안 만드셨는데,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비투가열, 그걸로 이제 탄소섬유를 만드시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전기선 같은 것도 아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통신선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 광섬유도 다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독창적인 기술 구조로서 어떤 누구하고도 기술을 협의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페이스북에, 유튜브는 조회수가 낮아요. 그런데도 페이스북에는 한 5,000명 외국 회원들 다 중심으로 엄청 많이, 국정원도 광고 내고, 카이스트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내 쪽에 광고를 냈고요. 하나 같은 방산업체들, 대기업체, 우리나라 뭐 LG라든지 뭐 이렇게 대기업체들도 다 광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그래서 제 거를 주목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방돼서 내 기술이 나와요. 저는 제 기술이 이제 누구하고 협의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나와서 현대기아차에 뭐 이렇게 배터리를 격벽 처리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배터리를 8개로 분할을 시켜갖고 이제 외부 충격이라든지 온도, 환경에 좀 이상 있게 좀 변화가 없도록 격벽을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기술인데, 뭐 추울 때는, 더울 때는 냉각을 좀 해주고요. 추울 때는, 나는 배터리 겨울철에 그 배터리의 출력이 떨어지고 시동이 안 나요. 딱 금방 알아차렸거든요. 온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격벽 처리를 해주고 그 안에서 훈풍을 좀 불어주면, 난방 불어주면 된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YTN에서 그 어떤 회사가 그걸 하더니 현대 기아차도 그걸 발표를 하시더라고. 그 전에는 그런 걸 안 쓰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페이 같은 데서도
약간 드론 조종할 때 제가 50개 군에서 수백 대 수천 대를 조종을 할 때 통신으로 전파로 그중에 이렇게 서로 파행이 되는 여러 개의 복합 전파를 쓰며 그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암고 이렇게 암호문 방식으로 쓴다 했더니 삼성페이에서 이렇게 비밀번호 방식으로 현관문 개폐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 기술 부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자동차에서 이렇게 전파로 문을 여는 적은 있었으나 비밀번호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밀번호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암구호식으로 이렇게 암호문 방식으로 해서 한 시간마다 수시로 이렇게 드론 조종할 때는 정권이 내 거 이쪽을 조종하면 안 되니까 한 시간마다 암구호를 바꿔서 노트북이나 중앙 컴퓨터에서 이렇게 딱 암구호를 넣으면 그때마다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으면 그쪽을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삼성페이에서도 나오고 플라스틱 창문을 내가 발표를 했더니 합성섬유 나일론 90B2가 90%짜리를 해서 플라스틱 창문에 이렇게 두꺼우면 빛의 굴절률 때문에 뚜렷이 깨끗하게 유리창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금방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겹을 하면 유리창 못지않은 투명도와 더불어서 견고함이 생긴다. 자동차 같은데 군의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같은데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방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그렇게 해도 되고 태풍 지진 같은데도 기존의 창문에도 바깥에다가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를 딱 덧대면 기존에 그걸 전면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덧대면 이게 부착 방식으로 돼야 되겠죠. 덧대면은 이것이 태풍과 지진에도 잘 떨어지지 않아요.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깨지는 걸 뉴스를 통해 많이 봤거든요. 특히 지진 같은 데 했을 때 위험하니까. 그래서 합성섬유 나일론을 외피로 하고 아니면 아크릴을 좀 더 투명하니까 아크릴을 좀 얇게 해가지고 아크릴 창문을 하고 그다음 합성섬유 나일론 90B2가 90%짜리를 외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냥 합성섬유 나일론만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는 좀 합성섬유 나일론이 좀 아크릴보다 강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플라스틱 유리 창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플라스틱 창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그냥 유리창을 이렇게 두고 겉에만 보석 상점이다. 상점들 있잖아요. 유리를 플라스틱 합성섬유 나일론 B2가 98%로 플라스틱을 만들어주면 투명도도 괜찮고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 상점의 어떤 그 유리가 깨지지 않죠.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단열에 있어서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TN에서도 그거 보도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겁니다. 어디선가는 제 기술이 꼭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 같은 데 서로 이렇게 그 심지를 기존에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도 뼈대가 있잖아요. 뼈대가 그 나뭇잎도 뼈대가 있고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철판을 철근을 가공한다. 그럼 그 안에 기존에 만들어진 철 가공품, 철을 이렇게 먼저 넣고 가로 세로도 하셔도 되고 뼈대를 넣고 그 위에다 샘물을 부어서 철근을 만들면 엄청나게 튼튼한 철근이 나옵니다. 거기다 놓아서 철판, 금속판을 만들 때 거기다가 뼈대를 넣어주는 거예요. 기존에 그 동일한 알루미늄이 됐든 철이 됐든 스테인리스가 됐든 뼈대를 가로 세로로 주든지 X자로 주든 회사 마음대로 하세요. 뼈대를 줘서 심지를 놓고 위에다가 샘물을 부어가지고 금속판으로 만드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또는 플라스틱 같은 데도 강화 플라스틱을 만들면서 서로 이렇게 금속 프레임을 안에 넣어주고 뼈대를 넣어주고 플라스틱을 액상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선풍기 프로펠러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비행기에 부식되기 쉬운 바닷속에서 프로펠러를 안에는 금속 프레임 뼈대가 들어가고 겉에만 강화 플라스틱으로 해서 프로펠러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다음에 서로 금속 가루를 알루미늄, 스텐, 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철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를 동일한 어떤 분량으로 해서 가루로 다 형태로 만들어 동일하게 섞어줘요.
그러고 나서 용광로에 넣어서 완전히 녹여갖고 철판으로 금속판으로 나오면 균일한 품질의 약간 무거우면서도 무거운 게 아니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그 회사 목적대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가공할 수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각 금속 가루들을 균일하게 섞어가지고 원하는 형태의 원하는 목적의 철판 이렇게 금속판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금속판을 만들 때 그 철 프레임 이렇게 철 프레임이라든지 이렇게 철로 프레임을 만들고 또는 뭐 스테인레스도 괜찮아요. 기타의 철 프레임을 가로세로 뼈대로 넣어주고 거기다 알루미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튼튼하고도 강한 알루미늄 강화된 알루미늄 판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이제 금속판 이제 이렇게 철판이다 그러면 뽁뽁이 아시죠? 올록볼록하게 오목과 볼록이 같이 있는 구조로서 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놓고 이렇게 여기서 쇳물을 부어서 그 위에다 쇳물을 덮어가지고 판을 만드시는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목만 만드셔도 되고 볼록만 만드셔도 되고 저는 이제 가장 좋은 게 오목과 볼록이 같이 있는 반탄력이 좀 특수 목적 속에서의 철판이 되겠습니다. 반탄력 이걸 여러 겹으로 하시면 이제 방탄 구조가 되는 거죠. 군의 뭐 장갑차나 뭐 전차 이런 데 그 소형 전술차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십시다. 네.